예, 이번 시간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 채권. 요 계정들은 제가 계정의 쓰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대여금, 선거금, 미수금, 선대금. 이제 같이 우리가 요거 이제 반대. 대여금 하면 반대는 차입금이잖아. 그죠? 요런 거. 선거금 반대는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선대금, 가불금, 요거 반대, 예수금 같은 거. 이런 거, 상품권, 등등. 그, 요런 거는 자사입니다. 그죠?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계정, 이제 기타 채권 제목입니다. 교재, 예, 127쪽. 예, 127쪽에 보시면은 기타 채권 제목가 나와 있죠. 1번, 대여금과 차입금입니다. 그죠? 그럼 요 계정금, 요거 대여금과 차입금입니다. 대여금 뭐죠? 돈 빌려줬다. 그죠? 차입금은 돈 빌려왔다. 대여금은 자산, 차입금은 부채. 아시죠? 예, 대여금과 차입금. 그 아래 계정들 설명 아시겠죠? 현금은 대여금 빌려주는 거, 차입금 빌려왔는 거. 예. 요 이제 1년 내면은 유동이라 하고, 기간이 1년 이상이면은 비유동. 예, 유동과 비유동입니다. 아래 기본 회지 한번 봅니다. 다음에 거래인데 분개해 보세요. 1번 거래처인 B사에 현금 10,000원을 대여하다 그랬죠. 예. 돈 빌려줬습니다. 그죠? 대여하다. 돈 빌려줬다. 돈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 돈 빌려줬습니다. 뭐라 하죠? 대여금. 대여금. 10,000원. 이렇게. 두 번째. B사로부터 대여한 10,000원을 회수하면서 이자 1,000원을 포함하여 현금 11,000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뭐 했습니까? 예금했습니다. 그죠? 당좌예금 했다. 그죠? 11,000원 예금했고, 요 중에서 대여금 원금 10,000원. 10,000원과 이자 1,000원.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이렇게. 3번. C사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빌려오다. 차입하다. 차변에 현금 20,000원. 대변에 차입금 20,000원. 그죠? 빌려왔다. 네 번째, 차입금 20,000원을 상환하면서 2,000원을 포함하여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요 돈 이제 갚아줬습니다. 그죠?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면 당좌예금이랍니다. 22,000원. 원금 차입금, 부채 감소, 빚을 갚았으니까. 이자 2,000원. 이거는 이자 비용. 지급이자 해도 맞습니다만, 이제 이자 비용이라 하죠.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몇 번 쓰다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래 합니다. 네, 이번에는 128쪽. 미수금과 미지금 나와 있죠. 요 계정, 그죠? 요 미수금 돈 안 받았다. 미지금 돈 안 줬다. 그죠? 요거는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요거는 상품이 아닌 겁니다. 이거 돈 안 받은 거죠? 상품은 요래 처리합니다.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상품이 생략됐죠. 그죠?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 요거는 기타. 상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수금이라는 거는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 안 받았다. 미수금이랍니다. 그런 거 16번 한번 보세요. 1번. 장부금액 10,000원짜리 토지를 B사에 12,000원에 팔고 대금은 10일 후에 밖에 안 받았죠. 미수금이랍니다. 아시죠? 미수금. 토지를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토지, 돈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 이렇게. 받았으면 현금, 안 받았다. 그죠? 예. 10,000원짜리 토지를 1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10,000원짜리 토지를 12,000원에 팔았다. 2,000원 이익 받네. 이익. 토지 처분 이익을 해도 되고, 토지는 유형자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해도 되고, 예. 아셨죠? 예, 돈 12,000원 안 받았다고죠. 2번.
대안은 B사로부터 토지 매각대금 12,000원을 수표로 받아서 예금하는 요 돈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으니까 대변에 미수금 12,000원. 요 돈 받았다. 현금 받아서 은행에 예금했으니까 당좌예금. 3번 중고 차량을 35,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 만기에 음을 발행해 지급했다 그랬다. 그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 운반고 35,000원. 음을 발행했다. 무슨 음? 지급음. 예, 이래도 되고 또는 그게 미지급금이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요거나 요거나 둘 다 같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미지급금 또는 지급음 해도 되고. 4번 차량의 구입 대금으로 지급한 음이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그죠? 요 돈 만기가 도래했다. 4변에 대변에는 수표 당좌예금에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거, 그죠? 계정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자, 뒤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129쪽. 선거금과 선수금이 나왔죠. 선거금과 선수금이다. 선거금 먼저 지급했다. 계약금. 요거는 먼저 받았다. 계약금. 아시겠죠? 그죠? 선거금이라는 거는 먼저 지급해. 계약금을 미리 주는 거 선거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 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먼저 줘서 이 선거금은 자산계정이고 이거는 부채계정 되겠죠? 그럼 1번 C로부터 상품 2만원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죠? 계약금으로 돈을 지급했다.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뭐라 하죠? 선거금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5,000원. 두 번째, 상품 2만을 인도받았다. 매입 또는 상품 2만원 받고 요 계약금 받은 거 공제하고 나머지는 수발행했다고 그죠? 미리 좋은 게 있었죠. 선거금 5,000원 요거 공제하고 나머지는 뭘 했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당좌예금 15,000원. 주로 우리가 이제 기업 간의 거래나 수표를 사용 많이 하죠. 현금 주고받고는 잘 안 하고 수표를 갖다 보통 받고 주고 합니다. 수표를 받으면 뭐라 하죠? 현금. 아시죠? 세 번째, 상품 3만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죠? 계약금 받았다. 선수금, 부채, 10,000원 받았습니다. 은행에 예금했다. 당좌예금. 네 번째, 상품을 인도하고 팔았죠. 대변에 상품 3만원 인도하고 잔금, 요 선수금, 그죠? 받은 돈 있었죠. 미리 받았던 거 공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당좌 예금 2만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 네 번째,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가지급금은 말 뜻만 이해하세요. 가짜, 거짓 가짜입니다. 가짜로 지급했다. 가수금 가짜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지금 같은 건 돈을 지급했는데 그 지출의 명시를 알 수 없는 것.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출장 가는 사원한테 여비를 어림 지급하다 이런 겁니다. 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은행에 돈을, 통장에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 요걸 우리가 가계정이라 합니다. 그 뒤로 한번 볼까요? 18번 130쪽입니다. (4월 1일에) 대안은 종업원에게 지방 출장비로 10만원을 선급하다. 요 내용은 나중에 출장에서 돌아오면 정산하기로 했다. 그럼 일단 돈이 나갔습니다. 그죠? 10,000원 나갔으니까 대변은 현금이 나갔다.
출장 가는 사원한테 여비를 어림지급했습니다. 이걸 가지급금이라 한다. 두 번째, 지방 출장 간 종업원이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만을 주는 회사에 입금해 왔습니다. 그죠? 돈은 들어왔죠. 당좌예금이라는 이 예금은 전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걸 뭐라 하죠? 가수금. 세 번째, 종업원은 출장에서 돌아와서 출장비 중에서 8,000원을 여비교통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반환했다. 따라서 요 가지금 내용이 이제 정산이 됐다. 그죠? 정산, 이게 이제 없애야 되겠죠? 반대편, 항상 이제 없앨 때는 반대편 보내면 됩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요걸 없앨 때는 반대. 그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럼, 예, 가지급금 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 8,000원 여비교통비를 썼습니다. 그죠? 여비교통비 8,000원 쓰고, 2,000원 현금으로 가져왔죠.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 2,000원. 네 번째. 4월 5일에 입금했던 15,000원 거래에서 받은 바드럼 대금을 회수해도 요거, 그죠? 요 돈 밝혀졌네. 그럼 반대 가수금. 15,000원은 그 거래처, 그죠? 음대금을 받았답니다. 거래처에서 바드럼 대금을 받았다. 바드럼 15,000원. 이해하셨겠죠? 아래 예수금입니다. 우리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뭐, 각건세, 그죠? 예. 이런 이제 우리 원천징수입니다. 갑종, 근로, 소득세. 줄여서는 뭐 소득세 또는 각건세를 하죠. 그죠? 이런 거. 또는 의료보험, 예, 미리 뗀 거, 국민연금, 예수금, 이건 이제 예수금이라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죠. 그죠? 받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냐. 그걸 예수금이라, 원천징수분, 그걸 예수금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죠? 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갑건세 2만원 빼고, 갑종 근로소득세. 갑건세, 얼종이 두 개죠. 외국인은 얼종, 우리 내국인은 갑종이라 합니다. 갑건세 2만원 빼고,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예금 98만원. 그 2번은 소득세 예수금을 지금 납부하다. 그죠? 요걸 납부했습니다. 그죠? 예, 각건세, 갑종을 소득세 예수금. 뭐 각건세 해도 되고 예수금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예수금, 요걸 예수금, 각건세 같은 거니까 2만원. 납부했다. 세무세 납부했다. 현금 2만원. 이렇게. 예수금은 원천징수분을 말한다. 그죠? 예, 이상. 기타 끝났습니다. 요런 기타 계정들, 요런 계정들이고. 요 하나,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 미결산. 요거는, 소송을 제기하다. 요런 우리가 확정되기 때까지 처리하는 일시적 계정입니다. 미결산. 아셨죠? 소송을 제기하다 하거든요. 미결산. 이렇게 기억하세요. 끝났습니다. 그 외상 부분. 자, 이제 돌아옵니다. 116쪽에 다시 돌아오세요. 116페이지 아래,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자, 우리 방금 했던 게 이제, 자, 보세요. 요거, 외상 매출금. 예, 이해되죠? 바드럼에서는 이제 우리 할인, 그죠? 할인요. 요런 계정들 쓰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교재 116쪽에 돌아와서 우리 책을 잠깐 보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보충할 겁니다. 가지치기. 핵심은 끝났습니다. 아래 대예금 및 수치재고 나와 있네. 그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뒤로 갑니다. 117쪽에 가운데 매출재고 나와 있죠. 그 위에 표를 보면은 뭐 1년 나오네. 그죠? 1년 단기, 1년 후는 장기다. 그래 보시면 되고, 뭐, 아래 117쪽에 방갈로 3번 매출 재고의 수정 항목, 매매 할인, 수량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풀빵 10개 100원이다. 10개 100원인데 내가 풀빵을 사면서
요거 풀빵을 사 한 개, 11개, 한 개 더 받았다 그죠? 11개에 100원 주고 살 수도 있을 거고 10개를 사면서 값을 좀 돈이 좀 부족해서 깎았다. 90원에 살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걸 말합니다. 아시죠? 이런 건 이제 수량을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수량 할인, 이런 걸 거래 할인이라 이러죠.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매매 할인 또는 거래 할인이라 이랍니다. 결국 이제 요거는 그 매매 시점에 얼마 주고 샀죠? 요거 100원 주고 샀고, 얼마 주고 샀죠? 90원에 샀다. 그죠? 지도 원가. 물론 이제 단가는 달라지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거래 시점에 이미 인식이 되어 버리니까 별도 처리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118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래처에 물건을 주문합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이제 거래처 물건을 가져오겠죠. 우리 회사에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은 자재과에서 검수를 하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죠? 주문을 해도 이거는 주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죠? 거래가 아니고. 물건이 이제 도착했죠.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품이 들어왔다. 정가 얼마에 들어왔고, 아직 돈 지급 안 됐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장부에 기록하죠. 했다가 자재과에서 검수를 하는데, 요 검수 단계에 불량품을 발견했다. 불량품. 요 불량품을 발견했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돌려보내야죠. 그죠? 돌려보내는 걸 뭐라 하죠? 환출. 여기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환출이다. 다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환출. 그죠? 팔았던 게 다시 들어오면 뭐라 하죠? 환입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환입. 환출이다. 그죠? 그런데 물건은 좀 쓸만하다. 그죠? 그대로 쓰면서 값을 좀 깎아버립니다. 이걸 뭐라 하죠? 애누리랍니다. 요 사왔을 때는 매입 애누리, 팔았을 때는 매출 애누리. 아시겠죠? 애누리. 결제를 이제 하죠. 대금 결제를 하는데, 요 결제를 하는데 조건이 있었죠. 조건. 며칠 내에 갚아야 된다. 요런 이제 조건이 있는데, 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걸 이제 미리, 먼저 지급함으로써 값을 좀 깎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걸 우리는 할인이라 합니다. 할인. 그 의미가, 요 의미와 요 의미는 약간 다르죠. 그죠? 그런데 회계상 처리는 똑같습니다. 요걸 우리가 요런 환출인 경우는 요거 분계를 반대로 합니다. 반대. 돌려보냈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상품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갑시다. 요 할인 하는 말.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보내고 받을 때 선화증권 하는 게 있죠. 그죠? 예, 화물 상환증 하는 것도 있고 선화증권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예, 이런 말 나옵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은 국제 간의 대금 결제 그 표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자 하는 서로 이제 공통으로 서는, 요거는 이제 약속이죠. 그죠? 계금 결제 조건을 말합니다. 보세요. 물건이 도착하면은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30일 내에 결제 조건이. 만약에 10일 내에 결제를 해주면은 2% 깎아줄게. 이게 결제 조건입니다. 다시. 물건이 도착한 후로 며칠 내에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이제 결제 안 해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10일 내에 결제를 미리 해주면 2% 깎아줄게. 말씀하겠죠? 그럼 요걸 잘 한번 보세요. 요 경우를 보면은, 요 10일과 30일 사이에 며칠이 생기죠? 20일이죠. 우리는 만약에 10일 내에 내가 결제를 했다면 2% 깎습니다. 그죠? 10일이 지나버리면 2% 못 깎죠. 그 10일이 지났더라면 11일째는 결제할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연장합니다. 그죠?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잖아. 그죠? 결제일까지.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요 20일 동안 연장함으로써 나는 2%를 부담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그죠? 2% 부담하는 거. 그럼 이것을 우리가 1년으로 보면 며칠이고, 1년. 그 1년을 365일 해버리면 나머지가 나오니까, 이럴 때는 보통 문제를 이렇게 만들죠.
1년을 360일로 가정하면 몇 프로냐? 이런 식으로. 그 20일에 2%면 요게 몇 배죠? 18배입니다. 요거 18배 하면은 36%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연간, 1년간, 그죠? 실질 이자율로 봅니다. 실질 이자율. 아, 이게 36%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연간 실질 이자율이 몇 프로냐? 요래 물어보는데, 요거 물어보는 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가끔 나옵니다. 요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요 조건이 한번 나왔었죠. 자, 이래 나왔으면 보세요. 요게 대금은 100만원짜리다. 100만원짜리를 내가 5월 1일 날 100만원의 물건을 팔고 요 조건으로, 예, 대금을, 물건을 팔았다. 그런데 5월 9일 날 결제를 하면은 결제해야 될, 하기 100만원의 물건을 사왔는데 요 중에서 30만원은 불량품에 있어서 즉시 반품했다. 반품하고 5월 9일 날 결제한다면 결제할 금액 얼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다시 100만원인데 물건을 100만원, 요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왔습니다. 매입했는데 그 중에 30만원은 불량품이라서 즉시 반품하고 대금은 5월 9일 날 결제를 한답니다. 결제할 돈 얼마고 물었습니다. 요 말뜻만 안다면 답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30만원 반품해버렸으니까 갚아줄 돈 얼마죠? 70만원이잖아. 요게 10일이 안 되죠. 10일 내니까 몇 프로 깎아야죠? 2%. 2%. 이거 깎는다 그러잖아요. 2%면 얼마입니까? 14,000원. 그죠? 깎고 나면 얼마? 68만 6천원. 답. 아시겠죠? 예. 100만원 물건을 매입하고 나서 30만원 불량품에서 즉시 반품했다. 그죠? 반품하고 나서, 그죠? 예. 나머지는 5월 9일 날 10일 내에 결제했으니까 2% 깎아야 되잖아요. 14,000원 깎고 나니까 지급할 돈 결제 금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68만 원. 요것만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2, 30, N 30 하면은 결제 기간은 30일인데 10일 내에 결제하면 2% 깎는 거구나. 아시겠죠? 요걸 뭐라 합니다? 할인 조건이라 합니다. 책을 잠깐 보세요. 118쪽. 그 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4번에 보면은 4번에 매출할인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예컨대 2/10 N 30이 나와 있네. 그죠? 신용 조건은 30일 내에 지급 조건으로 만약 10일 이내에 지급하면 2% 할인해 준다. 요 조건. 말뜻 이해하시겠죠? 예. 아래 7번 한번 봅니다. 10만원을 외상 팔았는데 조건은 요 조건입니다. 그죠? 4만원은 10일 내에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6만원 10일 후에 회수되었다면은 회계 처리까지 하지 마세요. 예, 회계 처리까지는 요거는 반대로 하니까 그 돈 우리가 10일 내에 회수돼서 4만원을 회수할 때는 돈 4만원 받으면 안 되겠죠. 10일 내니까 몇 프로 깎고 2% 깎고 받아야지. 그죠? 그 2%가 얼마죠? 800원. 800원 빼고 받아야 되는 거 얼마 받아야 된다? 39,200원. 10일이 지나버리면 6만원 그대로 결제받으면 되겠죠. 그죠? 예. 됐고, 그죠? 다음 119쪽에 4번. 매출 채권의 양도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잠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우리 회계학범인데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예, 과거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장 보고 이거 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팔고 매출. 팔고 나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한테 외상값이 있죠. 받아야 될 돈, 그죠? 외상 매출금. 이 생겼다. 그죠? 요 외상 매출금을 A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죠? 받아야 되는데 요 외상 매출금을 금융기관, 이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다가 예상 양도 넘겨줘 버립니다. 요 외상 받을 권리를 넘겨주고, 그럼 나는 여기다 은행에서 뭘 받겠죠? 돈을 미리 땡기 받아버리죠. 그죠? 현금을 먼저 받아버립니다. 이 경우. 그럼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 통지하겠죠? 그럼 A는 이 돈을 갚아야죠. 그죠? 이런 경우.
이 경우를 간단하게 말하면 A는 A, 그죠? A 해서 우리는 이제 회사고 A는 이건 소비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카드 매출을 말합니다. 카드 매출. 카드 회사다 보면 되고. 그럼 이 경우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요 관계를 붕괴를 어떻게 할 거냐, 장부에 어떻게 기장할 거냐 이거죠. 그럼 딱 보니까 쉽네, 그죠? 자, 보세요. 현금을 받았다. 만약에 100원짜리다. 100원 받았다. 외상 매출금 받았다, 그죠? 외상 매출 우리가 분계상에서는 이 계정 많이 씁니다. 그럼 요게 외상 매출금이 100원이면은 100원 다 받습니까? 땡기 받았는데. 아까 우리 할인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죠? 만기가 되기 전에 먼저 받았으니까 이거 다 안 주겠죠. 한 90원 줍니다. 나머지 10원 무슨 계정 써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는 요걸 보세요. 돈 빌린 거로 보는 게 있다. 차입금. 이렇게. 자, 요 계정과 요 계정을 잠깐 한번 보세요. 다르죠, 그죠? 이 계정은 자산의 감소, 이거는 부채의 증가잖아. 요거는 내가 받을 돈을 받았다 보는 거고, 요거는 일시적으로 돈 빌린 걸로 보는 겁니다. 경우가 달라져 버리죠, 그죠? 이거는 자산이 감소되고, 이거는 부채가 증가되어 버립니다. 부채가 증가. 그래서 요걸 뭐냐? 요거는 자산의 양도 매각 거래라 이랍니다. 요거는 돈 빌렸잖아, 그죠? 차익 거래다. 차익 거래. 이런 경우를 이제 법에서는 요런 경우는 요래하세요, 요래하세요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래하는 경우와 요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요걸 팔았는 걸로 보는 게 요거고, 그죠? 요 계정을, 요걸 말하면 일시적으로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린 걸로 본다. 요게 요겁니다. 법에서는 요렇게 처리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고, 요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세요. 119쪽에. 가운데 보면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그죠? 1번. 양도자가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이용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그랬죠. 그게 매각거래. 요걸 제거한다는 거는 자산의 감소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요 외상 매출, 이 사람이 양도자 입장이잖아, 그죠? 양수인이고, 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 사람으로 다 넘어가 버렸다, 그죠? 그럼 권리 의무를 이 사람은 요 채권에 대한 권리 의무가 없다, 매각거래. 여기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다, 차익거래. 그러면 되겠죠? 두 번째. 양도자가 금자산 소유에 따른 이용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자가 이걸 가지고 있다.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면 권리 의무가 있다는 뜻이고, 1번은 없다는 뜻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무슨 거래? 차익거래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아래 보면은 양도자가 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양도자 당의 금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에 따라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기업에 보면은 양수자가 양수한 금융자산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매각거래. 양수자가 양수한 금융자산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차익거래. 이렇게 구분한다. 그죠? 자, 약간 복잡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 거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요 채권에 대해서 아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권리 의무가 있다. 무슨 거래? 차익거래. 없다. 무슨 거래? 매각거래. 다시. 요 채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무슨 거래? 차익거래. 권리 행사 할 수 없다면 다 넘어가고 팔았는 거잖아. 이때는 무슨 거래? 매각거래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예, 요 정도만 이해하세요.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120조. 예, 아까 잠깐 봤고. 자, 뒤로 더 넘기세요. 121페이지. 그 121조에 보시면 바드럼이 나와 있죠.
바드름의 배수 양도라 그랬습니다. 그죠? 음 뒷면에 김행단에서 넘겨주는 거. 그걸 배수 양도라 한다. 바드름의 할인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죠? 요 할인은 깡 한다. 생각. 깡. 할인료 계산하고 아까 우리 했던 거 실수금 또 뭐 있었죠? 처분 손익, 당기 손익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예. 우리 이제 회계에서는 항상 회계 자체가 계산이잖아. 그죠?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을 이해하시고 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예? 그러고 나서는 또 이론을 다시 재정리하고 요래 하시면 됩니다. 그 나와 있는 용어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음을 넘겨주는 거, 배수 양도. 넘겨주는 겁니다. 예. 할인, 요거는 깡 하는 거. 요거 할인했을 때 할인료 얼마고 이자 계산해 보는 거. 그죠? 그리고 더 실수금까지가 이제 핵심인데 우리 시험에 또 나왔었죠. 그죠? 처분 손익 구하는 거라든지 단기 손익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122쪽에 아까 우리 기본 문제는 풀어보셨죠. 그죠? 예, 아래 가면 음의 부도 나옵니다. 부도는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했다. 그게 부도죠. 그죠? 가져갔는데 잔고 없다. 돈 안 주죠? 부도 났다. 부도. 넘기세요. 그 기본 이제 10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예. 그 다음 3번. 예, 매출 채권의 손상 또는 대손이라 그랬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손관계 했습니다. 그죠? 예. 첫 줄 한번 읽어볼까요? 매출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대손이라 한다. 손상, 대손은 같습니다. 예. 아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손을 예상합니다. 그 아래 보면은 손상의 증거라는 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객관적 증거다. 한마디로 하면은 그 어떤 거래처가 지금 조금 자금난에 봉착해 있다. 조금, 자금난 좀 어렵다. 그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손 예상이죠. 그죠? 상대 입장이니까. 1번. 금융자산의 발행자, 거래처를 말합니다. 지급 의무자도 거래처.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이다. 유의적 하는 거 중요한, 크게 어렵다. 재무 상태가. 그래서 2번에 보면은 뭐 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연된다. 그죠? 또 재무적 어려움 나오죠. 그죠? 예. 등등. 예. 아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런 거. 그 다음 활성시장에 소멸하는 말이 보이죠. 5번에 보면은 활성시장이라는 거는 그 정권 거래소를 말합니다. 주식시장. 그래서 소멸됐다는 거는 퇴출.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 상대 측에 지금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다. 그죠? 뒤로 넘겨볼까요? 손상금액의 추정이 나오죠. 그죠? 그 손상금액의 추정이 나옵니다. 그죠? 예, 몇 프로. 우리 인식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임의로 몇 프로 정할 수 있다. 그죠? 예. 아래 제일 아래 보세요. 처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직접 차감법과 충당금 설정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직접 차감법을 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직접 차감법이라는 것은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거. 그냥 우리가 외산 매출 이렇게 거래 처리 해놨다가 물건 팔았다. 그죠? 팔고 100원치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산 매출 100원. 돈 이걸 받았다. 받았으면 현금 70원 받았다. 외산 매출금 받았다. 그죠? 30원 돈 못 받게 됐다. 돈 떼 있다. 이게 뭐죠? 대손, 상각비 이렇게. 회수불원될 때 비용 처리하는 거. 이게 직접 차감법. 충당금 계정을 설정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이제 결산 때 미리 대손을 예상하죠. 즉 충당금을 미리 충당해 놓는 거. 그게 뭐죠? 충당금 설정법. 시험에 이것만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집사업을 하면은 요거는 요렇게 처리했을 경우에 요 충당금 설정법은 대손 충당금은 요렇게 매출 채권에서 100원이 있으면은 요게 대손 충당금이 30원이다. 70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정부 이용자 입장에서도 내용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한번 보세요. 요게 직접 차감법이고 요게 충당금 설정법입니다. 그럼 우리
정보 이용자 입장, 투자하는 입장, 주인입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보면, 받을 돈 70원 있구나. 이것만 알 수 있지만, 이걸 보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죠. 팔았는 게 100원어치 외상값 중에서, 돈 떼일 게 한 30원 정도 있다고 예상됐구나. 요거는 떼일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정보가 보다 더 정확한 정보죠. 정확한 또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이자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그죠?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사용 안 하고. 충당금 설정법. 지난 시간에 자세히 우리 정리했었죠. 그죠? 분개하는 거. 125조, 거기 바로 충당금 설정법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예제 문제, 자, 보세요. 126쪽에 그 기본 예제 12번, 13번, 14번 우리 풀어보셨죠? 그죠? 이거 다 했던 겁니다. 그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고. 그 뒷장에 가면 이제 127조에 가면은 기타 채굴, 방금 했죠? 그거 보면 미수금과 미지급금, 성업금과 선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 그리고 예수금. 그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131조에 가면은 장기성 채권 채무의 평가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1년 이상 장기죠. 그죠? 장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 오늘 받으면 얼마고? 현재 가치.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매년, 그죠? 100원씩 받을 돈. 매년 1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요걸 오늘 몽땅 받으면 얼마고? 요거. 자, 이때 우리 뭘 했습니까? 곱하기 뭐죠? 현가, 개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뭘 했죠? 요거 곱하기 뭐죠? 그렇죠. 연금, 현가, 개수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항상. 여기 현재 가치. 기간이 1년 이상 자산은 항상 현재 가치로 나타낸다. 하나 기억할 거. 1년 이상인데 현재 가치로 표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책을 잠가 보세요.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죠. 현재 가치 표가 제외되는 거 첫째 보증금 같은 거. 장기 선거금, 선수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그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보증금, 장기 선거금, 이연법인세 자산, 세 개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현재 가치를 평가 안 합니다. 왜? 이자가 안 생깁니다. 이자가 없으니까. 내가 집세 보증금을 1억 내놨다, 그죠? 그 1억 이자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가치 표시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합니다. 장기성 자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자산에 대해서는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자 부분을 빼고. 근데 이자 부분, 이자가 안 생기니까, 그죠? 그게 뭐죠? 보증금, 장기 선거금, 이연법인 자산 부채. 아셨죠? 예, 그 뒷장에 잠깐 보세요. 132쪽에 상품 300만 원을 500만 원에 팔았다. 팔았죠. 그죠? 그럼 이익이 얼마 생겼죠? 200만 원. 그런데 결제 조건을 보세요. 1번. 5년 후에 받기로 했다. 5년 후에. 이 돈을 5년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5년 후에. 5년 후에 받는 거는 뭐라 했죠? 현가 개수. 그 현재 가치 개수 얼마 나왔습니까? 0.62. 이렇게. 요게 무슨 말이냐? 1원. 돈 1원을 5년 후에 받을 1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이겁니다. 0.62. 그럼 500만 원이니까 오늘 받으면 얼마가 되겠죠? 31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장부상에 요거 30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310만 원에 팔았다. 이랍니다. 이익 얼마? 10만 원. 두 번째.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그죠? 원가 300만 원짜리를 이것을 팔았는데 500만 원에 팔았다. 그죠? 두 번째 보세요. 대금 결제는 매년 100만 원씩 이걸 매년 100만 원씩 그랬습니다. 매년 하는 거는 곱하기 뭐죠? 연금 현가 개수. 매년. 그리고 주어진 거 연금 현가 개수 얼마 나왔죠? 3.79. 요거 얼마? 379만 원. 이렇게. 알겠죠? 그럼 요 300만 원짜리 요래 팔았다. 이익 얼마? 79만 원.
장부 이래 기록합니다. 우리 기억할 거는, 목돈에 대해서는 뭐라 한다? 현가 개수. 매년 나오면은 뭐죠? 연금 현가 개수. 이렇게. 매년 하는 걸 연금의 개념으로 봅니다. 매년 받는 거. 그 연금 현가 개수를 한다. 요거는 주어지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외상 부분. 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게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외상이 끝났죠. 그죠? 예. 그럼 다음 뭐죠? 상품. 예. 제가 있습니다.